한국은 지금 이례적으로 늦게 시작한 장맛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통 6월이면 도착하던 장마전선이 올해는 유독 강했던 북쪽에서 온 고기압의 저항에 부딪혀 한참 동안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한국에 도달한 건데요. 덕분에 6월 한 달 동안은 한국을 제외한 중국과 일본만이 장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기예보상으로는 원래 이번 주말부터 한국에서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난 3일 오후부터 날이 개어 월요일 오후는 되어야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장마 전선이 한반도 남부와 제주도 사이에 머물면서 장맛비를 일부러 바다에만 쏟아붓는 듯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덕분에 한국의 내륙 지역에서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피해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장마 전선이 남해에 머무는 것은 잠시 숨고르기라는 것에 불과하기에 항상 주의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그만큼 올해 오츠크의 고기압뿐만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고기압대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어 한국에는 장마 전선이 치고 빠지기만 할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나오죠. 장마 기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여러 차례 소나기 내지는 스콜 같은 행색이 될 수도 있단 얘기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결과이긴 하지만, 당장 우리 입장에서는 장마로 인한 피해가 극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현상이니 마냥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의 상황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마치 지옥과 천국을 비교하는 것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우선 일본은 곳곳에서 발생하는 산사태에 수많은 사람들의 집이 무너지고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도 상당히 많이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지 미지수입니다. 특히 현재 가장 많은 피해가 보고되고 있는 지역은 시즈오카현 아타미시인데요. 한 시민은 인터뷰에서 이곳에서 태어난 이후 70년 동안 이런 피해는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며 마치 일본의 종말이 다가오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든다 할 정도로 현재 아타미시의 상황은 끔찍합니다. 잠시 전화를 받으러 나온 사이 큰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봤더니 집이 온데간없이 사라졌다. 흙더미에 깔린 파편만 눈에 들어왔다며 간신히 살아난 경험담을 늘어놓는 시민들도 있는가 하면 이상한 소리가 들려 밖으로 도망 나와 겨우 살았는데 옆집 사람들이 도망쳐 나오다가 토사물에 그대로 묻혀버린 끔찍한 광경을 직접 목격해버렸다며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증언하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도 많은 폭우가 내리고 있지만 아타미시만 유독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부실공사로 인해 현재 아타미시의 집안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인데요. 몇 번의 산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곳에서는 지하수가 유출되어 집안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추가적인 산사태를 유발하고, 이것은 또다시 바닥에 깔아놓은 수도시설을 파괴시켜 대규모 싱크홀까지 불러올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하죠. 안 그래도 이 지역은 토성류 고위험 지역이라 하여 호우가 쏟아질 시 물을 포함하기 쉬운 지질의 특성상 산사태가 발생하기 쉽고, 산사태가 발생할 시 토사물이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한 중력을 받아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산사태가 발생한다면 민가에는 돌이 킬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피해를 안길 수 있는 지역입니다. 비슷한 지형을 지닌 다른 지역에서는 과거 마을 전체가 토사물에 묻혀 주민 전원이 사망해버리는 대참사가 발생한 적도 있었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전혀 내놓지 않았죠. 그런데 올해에는 아타미시 지역 역시 예외 없이 산사태의 피해를 받게 되었고, 토성류로 인한 추가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동안 이런 사태에 대한 매뉴얼도 제대로 정립하지 않아 대피령도 조속히 내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애당초 시즈오카현에는 지난 1일 앞으로 4월에 걸쳐 국지성 호우가 내릴 것이라는 발표를 했었는데 아타미시는 2일 오후나 되어서야 토사재해 경보를 발령했죠. 이것은 이미 곳곳에서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한창 발생하고 있던 도중이었고, 심지어 이것마저도 경계 레벨 4의 피난 지시가 아니라 경계 레벨 3의 고령자 한정 대피였습니다. 모든 토성류가 마을 주민들의 집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서야 경계 레벨 최고 단계의 긴급 안전 확보를 발령하였습니다. 현재 일본 곳곳에서는 토성류 기점 부근의 경사면에서 균열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 추가적인 산사태가 예견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습니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일본은 최소 5일까지는 집중호우가 계속 쏟아질 전망인데,
이대로라면 일본 정부가 방치한 지역들에 또다시 막대한 인재가 발생할 예정이죠. 도쿄전력이 담당하는 시즈오카, 이바라키, 군마, 치바 등의 현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발생하여 피해 복구를 더 늦추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특정 도시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전력이 복구되지도 못하기도 했는데 작년의 악몽이 올해 또다시 반복되는 것 아닌가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기껏 개최했던 도쿄올림픽이 경기 도중 정전되는 사상 초유의 대참사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중국의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중국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양쯔강이 156년 중 가장 높은 수위를 기록하고 있고 곳곳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전역은 현재 10년 만에 최악의 전력난까지 직면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호주와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이미 겨울부터 극심한 에너지 수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여름이라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홍수와 장마 피해가 발생하여 전력이 차단되고 발전기 가동이 중단되며 떼울 수 있는 석탄도 없어 중국 현지인들은 칠흑 속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의 경제에도 직결되는데요. 자연재해만으로 발생한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수급난으로 인해 발생한 전력난이기 때문에 중국은 최소 1년은 극심한 전력난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른 국가들이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하고 있을 때 중국만큼은 제대로 된 경제 회복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한편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급하게 지었던 건물들이 연달아 붕괴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CCTV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후난성에서 지은 지 3년밖에 안 된 7층짜리 아파트가 붕괴하여 안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건물을 지었던 방식이 최근 유행하는 공법으로 중국에서 근래 지어졌던 대부분의 건물들이 이렇게 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듈러 공법은 종전의 건축 방식인 RC조, 철골조 공법보다 2배 빠른 건축 속도를 자랑합니다. 마치 레고를 쌓아올리는 것처럼 건물을 올리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레고 공법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지어졌던 건물 방식은 1955년에 발생한 고베 대지진, 2011년에 발생한 도호쿠 대지진과 쓰나미 때에도 전혀 붕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구조적 안정성에서도 상당히 준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비용도 절약되고 시간도 단축되니 가뜩이나 단기간에 많은 주택을 보급해야 했던 중국 정부에서는 모듈러 공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국 전역의 건물을 지어 올렸죠.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던 중국 기업은 브로드그룹의 BSB사였습니다. 브로드그룹은 원래 건물용 냉난방, 환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이지만 2009년 BSB사를 설립하면서 건설 분야에 뛰어들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모듈러 공법을 이용하여 중국의 건물을 쌓아올리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얼마 전에는 SNS를 통해서 10층짜리 아파트를 28시간 만에 뚝딱 만들어버리는 영상을 촬영하여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영상을 본 세계의 네티즌들은 하루 만에 지어서 하루 만에 무너지는 것 아니냐 라며 건물의 내구성에 대한 불안감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역사적, 과학적으로 증명된 모듈러 공법이라면 웬만한 충격에는 구조적으로 붕괴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최소한의 단가로 싸게 후려쳐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드는 메이드 인 차이나였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도무지 신뢰를 보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우려했던 일이 이번에 벌어진 것입니다. 브로드그룹이 모듈러 공법으로 지은 아파트가 붕괴하였고 중국 각지에서는 건물 곳곳에 균열이 관측된다는 보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듯 현재 중국은 극심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기에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것의 피해 복구 역시 즉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마로 인해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일어나 사회 인프라는 계속 마비되고 있으며 7월에는 태풍도 몇 차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피해 상황은 수습하기도 전에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붕괴된 건물도 태풍 엘사가 올라온다는 소식에 철거를 서두르고 있는데 만약 중국의 태풍이 당도하게 되면 곳곳에 무너져 내린 건물의 잔해가 강풍에 휩쓸려 수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재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실제로 펼쳐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